네, 안녕하십니까. 보고서TV 저희 오늘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안드롱 선생님은 아주 재미가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 이 슬레이트로 예, 임명하겠습니다. 저 이제 이거만 하고 끝. 그냥 쉬고 있을게요. 네, 여러분 잘들 지내셨습니까? 저희 보고서TV 오늘도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네, 우리 정블링 선생님부터 우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블링블링 정블링이래요. 네, 블링블링 하시는데 김 대표님이 아니라 안드롱 선생님 하겠습니다. 드롱드롱.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장난 좀 쳤습니다. 김 대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표 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그래도 지난번 주제보다는 좀 온화한 주제를 할까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또 열을 올리는 주제로 좀 찾아왔습니다. 네, 네. 벌써부터 표정들이 안 좋아지기 네. 시작하시는데요. 올려야지. 화를 내야 돼. 정신 건강을 위해서 네. 화를 낼 땐 내줘야 돼.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김 대표님 여기 네. 가슴에 이렇게 노란 리본을 예, 노란 리본하고 손목에 노란 팔찌를 차고 오셨는데 네, 네. 오늘 나눌 얘기가 이거는 저희 강릉시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이 4월 16일 참 네.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좀 많이 아픈 날인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날이고. 그럼요. 그래서 이게 저희 강릉시에서도 이제 모 지역에다가 이 지역민들의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이런 현수막, 세월호 사건 그런 학생들을 좀 이렇게 추모하는 현수막을 걸었었는데 이게 일부 한 명이래요, 한 명. 예, 일부 이 현수막이 갑자기 4월 16일 당일날 철거가 되는 좀 이렇게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뭔 네. 한 명 민원이 넣어가지고 그래 절거했다면서요. 네, 제가 야, 이 참. 뉴스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그 민원인 한 분이 지자체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당일 4월 16일 그 당일에 그 현수막을 이렇게 철거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행이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민원은 그 구역만 이제 철거를 했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도 좀 이렇게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래 한 명 말을 그래 잘 들었어요? 원래부터 강릉시가? 그러니까 전문 민원인 그러니까 아니에요? 말이야. 전문 민원인. 아니 그러니 아니 뭐 애기 좋나 뭐이 좋나 아니 한 명 말도 그래 잘 들으면 우리 저 네 명 얘기한 거는 얼마나 잘 아, 듣겠나. 그러게요. 다시 봤어요. 다시 봤어.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현수막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각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아유. 그 논리대로라고 하면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같이 4명이 내일 가가지고 민원 넣으면 다시 복구할 수 있는지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니요. 그럴까요? 그러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그게 통용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아직도 우리 아까 처음에 우리 홍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상처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자꾸 뭐 들쳐서 우리가 뭐 뭔가를 하겠다는 어떤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아픔으로 남아있던 거를 기억을 하면서 또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가 노력하자는 거예요. 우태 잊혀지는 거예요. 우태 뭐 밝혀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잊혀지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변한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 변한 게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마저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기억, 하나의 사건으로만 치부를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화가 나요. 그게 어떻게 그냥 일상의 사건이고 지들 놀러 가다가 누가 그러더라고. 놀러 가다 사고 난 건데 그걸 왜 나라에서 그 단순히 놀러 가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였어요? 정말로 가장 큰 문제였던 거는 그 단순히 놀러 가는 논리가 아니라 그거를 관리 감독을 다 했던 그 나라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그 안에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음에도 구하지 못한 시스템, 이게 모든 게 다 잘못된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을 안 하고 자꾸 그 상처를 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우리가 뭐 정치가 이용을 하긴 개뿔 뭘 이용을 해. 지가 그 지아들이 그래 됐었어 봐. 그러니까 그런 이게 얘기 아니라 하겠냐고. 우리는 그냥 시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부모예요. 제 아들이
그 일주일 전에 그때 우리 제일고등학교가 일주일 전에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 방을 한 번 더 열어봤다니까. 아들이 그냥 있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 말썽을 피우든 아니면 뭐그 잘못을 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 있어주면 너무 감사했던 그 부모의 마음을 그럼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철수를 하고 그게 얼마나 그분 다니시는데 뭐 그게 가림막이 됐었나요? 아니면 안전턱이 높아서 걸려 넘어지셨나요? 그게 왜 민원 대상이 되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 아는 월요일 날에 그 제주도 가 있었다니요. 아 그러니까요. 동갑이라니까. 네. 그리고 각 수요일 날에 그 사고가 나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한 달을 제가 수업을 하는데 뭐 말할 수 없는 거 나는 그 사고 나고 나서부터가 더 열받고 그 한 달 동안에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부모들이 멘붕이 거가 왔었잖아요 우리가. 그게 더 열받는 거야. 우리가 뭘 그게. 얻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분노하고 우리가 화를 내고 욕을 했던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냐고요. 그걸 어떻게 어? 잊혀지겠어. 이렇게 따지면 6.25 사변일 그런 것도 다 없애야 돼. 그렇지. 아니 아직도 지금, 빨갱이 싫어하고 네. 아직도 뭔 얘기만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는 그런 얘기 해도 되고 남이 아픈 그러니까. 얘기는 하면 안 되고 그건 이게 도대체 사건에 이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뀌자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6년 동안 타고 다니는 사람은 민원 넣어갖고 도끼로 자르라 그래야죠. 못 걸고 다니게. 나 차에 법을 차에- 정해야지. 차에 붙이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럼 그 싫어하는 차 사람 가서 많을 부셔버리든지. 게야. 그래 나 블랙박스 달아놨어. 그러니까. 나 블랙박스 우리 있어. 정블링은 지금도 차에다가 난 노란색 리본 이렇게 달고 노란색 댕겨요. 리본을 달고 크게 네. 차 뒷유리창에다 아유, 이렇게 붙이고 뭐- 다니시더라고요. 예. 이 잊지 부모들은 말아야지. 잊을 수가 없어.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잊을 수가 없는 그럼요. 일이에요. 생생히 갈수록 그럼. 난 갈수록 한이 더 쌀 것 같아. 그리고 이 현수막이 그게 그냥 뭐 임의로 이게 달린 게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지역 우리 저 시민들이, 강릉시에 있는 네. 시민 단체랑 그리고 지자체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가 다 잘 된 상황에서 맞아요. 시민들의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또 그런 성의를 받아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매년 4월 16일마다 지금 몇 년째 꾸준히 그 현수막을 그 거리에 굉장히 많은 현수막이 걸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요번에 민원인 한 분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 민원인을 달래드리려고 현수막을 철거를 했다. 왜 하필이면 4월 16일 그러니. 꼭 그날에 꼭 그렇게 했었어야만 됐는지가 아유.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지자체 공무원들이 뭐 다는 아니겠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공무원들의 그런 태도, 자세. 언제부터 그렇게 민원인의 민원 해결을 그렇게 척척척 잘해 주셨다고. 이제 뻑함 전화해야 돼. 네, 이제부터는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전화해야 돼. 네, 응. 저도 이제 그 한 명의 민원인이 되려고. 그럼. 예, 앞으로 그러려고 합니다. 맞아. 자꾸 지랄을 해야 돼. 네. 지랄을 해야지. 아유, 죄송합니다. 뭔가 나온 같아. 요거 안 할 수가 없어. 꼭 그렇게 민원인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유. 사실 그 민원인도 무슨 사유가 있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나. 근데 그 시민과의 중재 역할,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지자체에서 꼭 그날에 그거를 그렇게 철거를 했었어야 되고 그런 의미를 짓밟았어야 되냐라는 게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안에 그다음에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린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친구의 자녀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잊을 수가 있나? 그 절대 부모는 죽을 때까지 못 잊어요. 그리고 못 잊지. 거기 팽목항이나 진도신항을 저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 갔다 왔어요. 좀 많이 저는 다니셨. 해마다 가서 보고 아이들에게 이게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 걸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해마다 다녀오는데 갈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요. 그 앞에 가서 펑펑 울고 있었더니 그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더니 혹시 자녀분이 계시냐고 가족이냐고 묻더라고요. 아니요. 그냥 그걸 지켜주지 못하는 어른으로서 너무 가슴이 맞아요. 아파서 울고 있었다 그랬더니 맞아요. 저희 사진을 찍어갖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한쪽으로 몰기 위해서 무슨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애가 아팠던 기억, 잘못됐던 기억들을 이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각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지금 전달을 하는 건데, 저 한번 그 민원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계시다면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뭐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이, 꽃 같은 아이들이 정말 아팠던 그 기억을 기억하면서 다음 아이들이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의 제스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어요? 그걸 하면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 있나요? 엄청난 무슨 이슈가 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아팠던 그 아이들, 생떼 같은 아이들, 어저께만 해도 같이 웃고 즐겼던 아이들이 당장 내일 잘못돼서 없었는데 그거를 분명히 살릴 수 있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살린 어떤 정부나 해경이나 그 다음에 위치에 있던 분들의 잘못이 있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 해결된 게 없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가 각성하고 걸어야죠. 그게 무슨 민원거리 자체가 됐다는 그 자체도 웃겨. 그러면 공무원이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민원거리가 되니까 이렇게 왜 못 잘라주냐고. 무슨 그거를 민원을 받아서 그걸 처리한다고. 그게 무슨 그 엄청난, 그러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무시당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그런 행위 자체를 인정을 했다는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웃겨요. 그렇죠. 아직도 어린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사고를 당한 그 부모님들이 아직도 그 팽목항에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고, 아직도 못 찾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얼마 전에 또 뭐 이렇게 서울에서 뭐 기자회견하는 것도 뭐 뉴스에 나오는 걸 저도 봤는데, 참 이거는 평생을 가도 저희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고 지울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요. 그 그러니까 세월호 아이들 부모님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몇 분이 계시잖아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나 같아도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뭔가 그 미안하다고 당사자뿐만이 소리하는 아니라, 사람도 없고, 네,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이유를 알 수 헌신하셨던 없으니까. 그 잠수부도 그러니까요. 운명을 결국 달리하셨잖아요. 그걸 지켜봤던, 얼마나 힘들고 그거 헤어나지 못하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슨 기억 속에 묻히고 그냥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과연 대한민국 사람일까? 집단 저도 무서운 우울증 거예요. 걸렸었잖아요. 네. 우리가 집단 우울증 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큰 일이 생기면 그냥 지나가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 사고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회가 각박해져가고. 그래서 우리 강릉에서 더군다나 그랬다는 게 너무 더 가슴 아픈 거예요. 네. 우리는 뭐를 하고 있었나? 과연 우리 지역이 이렇게 메마른 지역이었나? 굉장히 따뜻한 선거 봐요. 선거 봐요. 이해가 좀 되지 않나? 그러게 참 이게 과연 이 문제로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도 참 슬프네요. 네. 우리가 좀 바꿔봐요. 이제부터. 네. 우리부터. 참 이게 정말 나 하나 좀 불편하고 그러더라도 조금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더 했었으면 어떻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그 민원인의 또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또 오죽했으면 저랬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저는 정말 이 지자체를 저는 강하게 좀 질타를 하고 좀 욕을 하고 싶어요. 계속 이렇게 몇 년을 해왔던 거고 앞으로도 또 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우리 또 봐야지. 내년에 또 이렇게 계속 상기에 두고 기억 속에 남아 있어야 되고, 이거를 계기로 뭔가 좀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도 좀 됐으면 좋겠고 하는데, 그 색이 너무 싫으신 분 같으면 우리 내년에 돈을 걷어갖고 그분을 여행을 보낼까? 좀 그 기간에 한 4월 한 10일부터 한 20일까지 여기 못 오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자꾸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이용을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의 그냥 순수한 죽음이 왜 이용을 당해야 되고 또 이용하려고 들고 그다음에 바라보는 시각에 이렇게 차이를 둬야 되는지, 그냥 우리 전체의 아픔인데 누구한테는 아픔이고 누구한테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도구고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게 무슨, 이게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하고 뭐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듬어줘야 될 아픔인 거고 살펴줘야 될 상처예요. 그게 왜서 보기 싫나? 나는 참 진짜 그게 왜서 보기 싫을까요? 그게 참 그게
그런 기억이 싫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게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게 왜 저희도 한번 그랬는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 아주 지자체를 끝한 토론을. 결론은 지자체를 좀 욕을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런 거 하나 해야 될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 해결 못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작업하는 관계 속에 내가 어떤 그 기준이라는 게 참 없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네. 기준이 정확하게만 서 있으면 이런 내용이 뭐 허가가 오면 가부 결정이 될 수 있고 이런 건데 그냥 이 사람은 귀찮으니까 해줘 뭐 약간 그런 개개인에 대한 감정에 대한 표현으로 일 처리가 정리가 한다는 건 진짜 엄청난 그렇죠. 네, 문제인 그 것 같고. 뉴스 기사에 나온 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뭐 민원인이 뭐 업무 태만이니 뭐 직무유기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더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렇게 뭐 기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완전 자빠졌네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진짜 말 같지도 않게 아유, 아니 그런 일 그런 거조차 하나 중재를 못할 아유. 정도의 능력 뭐 그런 일 처리를 못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너무 공무원인가 보네. 응? 그 한 사람이 뽑아준 공무원이야. 뭐 그분을 위한 공무원이신 건지 참 가슴 어처구니가 아픈, 없는 것 예, 가슴 같습니다 아픈 진짜. 일이고 이게 참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참 얼척이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한 정책을 그렇게 민원을 받으신 건지 또 그게 과연 한 사람의 민원을 해서 9사람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게 민원인 건지 9사람이 넣어서 한 사람이 불편해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아이, 우리 하여튼 예? 이제부터는 강릉시 민원 잘로 봅시다. 그러니까요. 나 민원 넣기 너무한 같아.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노상 일 안 하고 전화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나? 야, 참 할 얘기 많은데. 아이. 아니 사실 저도 그 이제 이 세월호 추모하는 그런 현수막을 건다라는 이렇게 안내를 보면서 저도 지금까지 사실 한 번도 걸어보지는 못했어요. 걸어보지는 못했고 뭐 이번에 계기로 저도 그 민원인 한 명의 이상을 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제 주변 사람들하고 현수막을 다음번에는 더 걸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적극 동참하고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좀 노력을 좀 더 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앞으로는 뭐 역시나 이 세월호 이런 이 사건은 참 잊어서는 안 되는 저희의 아픈 사건이니까 뭐 나 하나 좀 불편하고 싫더라 하더라도 좀 이런 거는 배려와 좀 공동체 의식이라 그래야 될까요? 좀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이 크게 남고 또 지자체 역시나 꼭 그렇게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건 당연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제가 볼 때는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것도 뭐 역시나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또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이 그런 민원 부분과 강릉시의 대처가 좀 아쉬움이 남는 또 이 기억에 남을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또 봅니다. 네, 이제 좀 정리하면서 우리 안드롱 선생님부터 한 말씀씩 해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황이나 분위기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딱 그 기준과 그 다음에 정말 지자체로서의 강릉 전반적인 그 사람들 의견에 대한 정확한 중립적인 자세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더 요구하는 바입니다. 안 그러면 민원 나야지. 민원 너희대. 네, 김 대표님. 일단은 나보다는 너를 먼저 생각할 수 있고 나보다는 우리라는 개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일 아닐 수 있지만 남한테 큰일일 수도 있고요. 나는 그냥 지나칠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깊이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내가 조금 불편을 감수해서 다른 사람이 편할 수 있다면 조금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 시민의식을 좀 갖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일을 통해서 저희 느꼈던 건 뭐냐면
이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만 그거를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공무원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죠. 밤늦게까지도 시청에 불이 안 꺼지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민원을 위한 민원을 하기보다는 정말 시민들을 위한 민원 처리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블링 선생님. 지는요 이 하늘나라라고 한 그 우리 천사가 된 아이들이 그 언나들한테 좀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참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가슴 속에 살아 있잖아요. 아직 위에서 또 다 지켜보고 있고 그 아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또 많이 발전시키고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또 이렇게 했고 많은 변화를 하면서 이 어른들을 깨치게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참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하늘나라로 갔을 때 웃으면서 그 아이들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네, 뭐 나 하나 편하자라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이 각박해져가는 이 사회에 정말 진정한 이 공동체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그런 이야기가 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신다면은 이번 같은 일이 다음에는 좀 결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또 노력을 더 하고 네, 지자체에서도 좀 많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내비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좀 차분하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